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하겠습니다. 관세부터 실적까지 체크해야 될 많죠. 오늘 이슈들 순위별로 모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주실 두 분 소개할게요.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야기 가득입니다. 하나씩 열어보죠. 테슬라라는 키워드부터 오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묶인 이야기들이 많아서요. 일단 가장 큰 헤드라인은 머스크가 5월부터 테슬라에 집중하겠다. 그러면서 움직이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일단 오늘 2차전지 셀부터 움직임이 나오기는 하는데 김진경 본부장님, 궁금한 건 정말 머스크가 돌아온다라는 멘트로 움직이는 걸까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 이슈 국내에 큰 영향 없다라는 조언들이 많았는데 실적 쇼크에도 다른 부분에 집중하면서 그 영향 받는 걸 보니까 이제는 연동되는 부분이 좀 더 많아진 건지 그 점에 주의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기인한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좀 다소가 연동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전일에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었고 또 머스크의 이제 경영 복귀 예고가 아무래도 오늘 장에는 좀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에게는 좀 다소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역시 이제 대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좋은 상황인데 사실 이제 그동안의 머스크의 어떤 정치적 행복에 대해서 많은 이제 말들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이런 얘기들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불안감이 좀 더 커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 2차전지 관련주에게도 아무래도 좀 다소한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경험 복귀 소식이 아무래도 투자 심리를 좀 다소 완화를 시키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일단 일론 머스크의 경우가 이제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여전히 극도로 낙관적이다라고 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인 어떤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역시나 이제 2차전지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머스크 이런 발언도 함께 점진적인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미중 관세 전쟁에서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었는데 조금씩 한 발을 물러나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역시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한국과 미국의 경우 일단은 관세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협상 과정에 대해서 물론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이 과정 속에서도 뭔가 추가적으로 기대거리가 나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좀 더 회복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사실 그동안의 우려감만을 너무나 좀 많이 반영했다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거리들이 서서히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들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내용들도 좀 있겠지만 일단 머스크의 행보가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서 앞으로도 일론 머스크의 좀 경험 복귀로 인해서 테슬라의 경우 주가가 어떤 방향 흘러갈지 이런 방향성에 따라서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나처럼 하방에 대한 질문은 드리진 않겠지만 지금 투자가 아닌 매매 영역에서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도 되는지 워낙 눌린 구간에서는 반등이 한 번쯤 나와서 길게 말고 좀 짧게 보는 전략에 대해서는 지금의 신호가 온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뭔가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회복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일론 머스크의 어떤 행동도 좀 유의게 볼 필요도 있으실 것 같고 일단 관세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겠지만은 주요 2차전지 셀 업체들이 일단 미국에 일단 공정히 투자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관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려감을 좀 낮출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반사이익의 경우는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에게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에게는 완전히 업황 회복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뭔가 나아질 수 있는 개선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워낙 낙폭 과대가 된 이유도 함께 좀 본다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더 기술적인 면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볼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 조금 더 확장해서 질문을 가볼게요. 이지은 대표님, 오늘 장에서 2차전지의 흐름이 좋고 앞서 김진경 본부장님께서는 단기적으로 2차전지에 메리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파생돼서 지금 2차전지를 집중 공략하는 전략 아니면 테슬라 하면 또다시 떠오르는 자율주행
오늘 조금 움직입니다. 여기에 로봇까지 갈 수 있는 갈래가 많거든요. 짧게 본다면 가장 탄력적으로 오늘 오후부터 볼 수 있는 쪽은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네.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로봇과 자율주행 쪽이 오히려 좀 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뭐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뭐 캐즘 현상,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전기차 잘 팔렸다라는 뉴스가 그저께는 또 나오기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캐즘에 대한 현상이나 이런 산업적으로 봤을 때 정체기에 있는 것은 좀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2차 전지보다는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자율주행과 그리고 좀 로봇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2026년 기점으로 해서 2020 하반기부터는 테슬라 실적에 자율주행 관련돼서 실적이 찍힐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 로봇 관련돼서도 지금 우리가 옵티머스가 이제 공장에 투입이 되는 시점이 임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시장에서는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 진짜 제조 현장에 로봇들을 투입해서 그게 생산에 대한 마진이라든지 이런 구조 자체들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서 저는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 흐름을 보면 최근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상당히 좀 많이 거쳤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중간중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크게 변화는 없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조정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매물도 어느 정도 소화됐다라고 봤을 때는 로봇 관련주들은 좀 최근에 흐름도 네. 좋았고요. 그래서 로봇하고 자율주행 관련주들 여전히 좀 관점을 좋게 이제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가 조금 더 수급적인 요인들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호흡을 볼 수 있는 쪽은 로봇과 자율주행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호재에도 움직이지 않았던 쪽 한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자율주행 키워드라서 궁금합니다. 그러면 오늘 자율주행 이 섹터 안에서 가장 강한 쪽을 대장주로 잡고 바로미터 역할로 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율주행이 정말 강하게 움직였을 때 생각해보면 시스템 쪽을 봐야 되는 건지 소프트웨어 쪽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테슬라가 주력하고 있는 뭐 카메라 모듈까지 가야 되는 건지 셈법이 좀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전략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오늘은 일단은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이 이제 미국 쪽에 자율주행용 고화질 렌즈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에 상한가에 좀 안착을 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관련돼서는 환기 종목이고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뭐 보유하신 분들은 워낙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와 관련돼서 지금은 딱 어느 쪽으로 이제 앞으로의 수급이 돌아간다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시스템적인 부분들 모듈 쪽 관련돼서 앞으로는 수급이 좀 분산돼서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어디 쪽으로 집중되는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카메라 모듈 쪽을 좀 항상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가장 강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최근에 봤던 우리가 퓨런티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최근에 시세가 지금 당장은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딱 매수 적기 타이밍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1차적으로는 좀 발을 담궈볼 수 있는 시기는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뭐 퓨런티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즈, SOS랩 이런 종목군들 좀 탑픽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볼만한 자리다라는 걸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로봇까지 궁금해서 짧게만 답변 듣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김진경 본부장에게 로봇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테슬라발 이슈도 분명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가 나왔습니다. AI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가 붙었더니 지금 이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9%대 강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미 한번 떴던 쪽이 감속기 쪽이라면 이제는 이슈 있는 쪽으로 로봇이 튈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오늘 에브리봇 시세에서 힌트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본부장님 보실까요? 사실 이제 로봇주의 경우는 뭔가 계속적으로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슈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휴머노이드 이제 로봇이거든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도 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아마 관련주들 안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로봇주의 경우는 뭔가 특징적인 게 있다면은
이 각각의 회사만의 어떤 좀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도 뭔가 투자나 기술 개발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무래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포함해서 뭔가 에브리봇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로봇주들이 다시금 주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주요 대기업들도 워낙에 투자에 좀 크게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 테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로봇에 대해서도 워낙에 투자가 확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로봇주의 경우는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주가를 충분히 움직여질 수 있는 재료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주의 경우는 이렇게 충분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면은 뭔가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부터 이렇게 조금 갑작스럽게 올라온 로봇주들, 그리고 작년에도 워낙에 많이 올라왔던 로봇주들을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 그게 바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주요 로봇주들이 작년 하반기 정도에 큰 폭으로 올라온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주가가 강세를 보였었고, 또 작년처럼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보다도 지금부터는 뭔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더 단기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물론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겠지만은 그동안의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워낙에 좀 전망을 미리 선반영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로봇주의 경우는 우리가 뭔가 추세적으로 계속 꾸준한 상승보다도 이렇게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움직임을 포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에 따른 민감도 높여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로봇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봤고요. 실적 그중에서도 테슬라 왔습니다. 그리고 관세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세 협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밤 9시부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나오는 속보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민감도가 높은 쪽이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준 대표님, 오늘 일단 오르긴 합니다. 관세 리스크를 많이 반영한 상태지만 아직 관세 영향권에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지, 아니면 최악은 경험했다라는 쪽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건지, 관세 민감도 높았던 종목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살짝 조심성이 있는 스타일이다 보니 조심해보자. 네, 아예 이제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관세 관련돼서 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바로 결과치로 나와줄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는 아직은 없어서 기대감적인 측면에서 바닥권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기업들이 좀 시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영향은 관세에 대한 이슈보다는 일단 반도체는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그러니까 실적 발표들을 두 섹터 모두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좀 기대감적인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는 전일에 워낙 기술주들의 흐름들이 좀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상승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관세 노이즈도 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 M7 기업들이 반등이 나왔으니 그에 따른 수급 유입이 좀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확인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뭐 관세에 대한 이슈도 그렇긴 하겠지만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 이번 주에는 지금 구글, 알파벳과 그리고 인텔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여기서 캐펙스 투자 그리고 가이던스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엔비디아 관련돼서 지금 수출 규제, H20에 대한 수출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좀 실마리가 풀리는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7조 넘어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엔비디아 칩에 대한 규제가 좀 지속될수록 우리가 타격이 불가피한 부분도, 지금 중국에서 이 부분 규제에 대한 이야기 나오자마자 하웨이 쪽에서 우리도 칩 있다, 하반기에는 양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기술 수준 자체가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앞으로 이게 장기화됐을 시에는 좀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부분들이 보였을 때 상승에 대한 탄력도나 상방에 대한 힘이 좀 강하게 붙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기는 하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이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뭐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일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일정이 오픈되었다라고 해서 상방으로 바로 간다라는 부분들은 조금은 제한적일 수 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준비를 어디서 해야 될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워낙 오늘 아시아 증시 이 시간에 좀 많이 안 보긴 하는데 가권 지수가 4%나 오르면서 관세에 민감했던 쪽이 뜀박질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가장 많이 눌렸던 쪽 한다면 여러 이슈 이야기해 주셨는데
있었지만 HBM 이렇게 우리가 키워드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급등 구간 지났지만 계속해서 호가창이 움직이고 있어서 역시 많이 눌린 쪽 가장 타격이 있었던 HBM 그 울타리 안에서가 가장 강하게 오름세가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가 될까요? 네, 오늘 한미반도체 지금 13% 정도 상승 나오는데 뒤를 이어서 테크잉도 지금 9.5% 시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3%대 상승을 시현해내고 있는데 결국에는 HBM으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가 CXL 관련돼서 뭐 고객사의 인증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오늘 나오기도 했지만 CXL 관련주들은 사실 움직임이 약간은 없다라고 드네요.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수급이 쏠리는 쪽은 결국에는 HBM 관련주라는 거. 그래서 HBM 안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기업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기업들 이쪽으로 역시나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봤고요. 저희 자동차 핵심만 콕콕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그런 관세에 많이 밀렸는데 자동차는 짧게 이것만 궁금합니다. 내일 현대차 실적 나오잖아요. 호실적으로 1분기는 예상을 하는데 주가 내려간 상태입니다. 반응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점칠 수 있는 구간인지 그 포인트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일단 실적 시즌에 좀 진입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도 물론 다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렇게 호실적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 실적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상으로 봤을 때 워낙에 좀 단기적 하락세를 보였었고 사실 그동안의 하락의 이유는 뭔가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또 반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관련 내용이 나올 때마다 좀 더 민감하게 작용이 될 가능성 높을 것 같고 다만 2분기 실적도 이 1분기에 넘어서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집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대차의 경우는 일단 21만 원선 그리고 기아의 경우는 9만 5천 원선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것보다도 일단 1차적인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좀 대응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매물대 가격을 좀 살펴보시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2시 10분에 컨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던스 어떤 내용 나올지도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실적 이야기 일단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재은 대표님, 지난 분기에는 장 마감 후에 나와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낙폭이 2.7%까지 나왔다가 지금은 만회되고 있는 구간에 있어요. 실적 좋을 것이다. 앞으로도 매출 쌓였다. 그리고 공장도 증설한다. 반사 이익, 호재성 재료는 가득한데 일단 오늘 오후에 나오게 될 이 CDMO 대장주의 성격의 종목의 숫자가 많이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위치도 한번 살짝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숫자는 뭐 우리가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잘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뭐 당연히 숫자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약간은 눈치 보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시세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데 어떤 딱 정확한 상방과 하방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잃은 모습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뭐 실적은 우리가 잘 나올 부분은 알긴 알겠지만 관세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대기 모드에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실적이 잘 나오고 호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명확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실적이 한번 1조가 찍히고 난 이후로는 3조, 4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레벨업하는 모습을 시원시원하게 보여주고 있고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을 굉장히 진짜 튼튼한 고객사로 삼고 있는 만큼 뭐 CDMO 관련돼서는 진짜 대장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서 실적이 나오면 어느 정도의 상승세는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고 지금 생물보안법 관련돼서도 올해 상반기 때 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뭐 뚜렷한 명확한 이야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모멘텀은 여전하긴 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실적이 오픈됐을 때 어느 정도 만약에 지금 오늘 61선을 여전히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돌파를 못 해주면서 약간은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실적이 뚜껑을 열었을 때 예상치만큼 나온다라고 했을 때
돌파가 되면 저는 시원한 시세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좀 상방으로 앞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지금 이 가격이 한 주당 가격이 싸지는 않아요. 저렴하지는 않지만 지금 같은 구간이 매수 적기로는 저는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은 대기 모드 상태이지만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거 잘 봐야겠네요. 일단 큰 종목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하나 더 이야기하고 가죠. 김진경 본부장님, 최근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악재에도 매몰차고, 그리고 호재에는 정말 반갑게 반응을 해서 뭐 지금 뭔가 뚜렷한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개발 절차상의 호재만으로도 시장이 움직이는 게 특징인데, 그렇다면 이전과는 다르게 하크에 대한 모멘텀에 강하게 더 반응이 나올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코멘트에 많이 움직이니까요. 좀 관심도 높여볼까요? 이제 정말 임박이라서 여쭤봅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뭔가 이슈가 있는 제약바이오주라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주 특성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특정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 민감하게 좀 반영을 하거든요. 악재의 경우도 물론 반영하겠지만 뭔가 호재성에 대한 재료에 대해서는 또 급등식으로 이렇게 좀 주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벤트가 있고 일정이 있고 이런 부분이라면은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용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해 볼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아무래도 이렇게 좀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면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장악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단기적으로 주가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경우도 많은데, 하지만은 사실 또 시장의 경우 이제 이슈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재료가 뭔가 소멸이 되게 된다면은 반대로 주가의 경우 좀 제자리로 돌아가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주의를 해야 될 점은 급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반대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또 뭔가 좋은 이슈로 인해서 주가 급등세를 보이게 된다면은 또 차익 매물을 통해서 다시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속적으로 좀 더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기대를 하면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급등으로 인해서 좀 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의 경우는 물론 이제 신라젠의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으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반대로 네이처셀의 경우는 장중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현재 6%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사실 뭔가 이슈가 있다면은 물론 우리가 좋은 재료를 가지고 대응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반대로 대응을 잘 못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예상 밖의 어떤 전략이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제약바이오 기민하게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지금 시장 분위기다라는 점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기민하게 또 빠르게 뉴스에 따른 추적을 해야 되는 쪽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정책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큰 시장입니다. 친환경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이지은 대표님, 우리가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로 태양광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시세가 정책 이슈로 맞물리면서 뜀박질이 너무 강하게 반영이 돼서 관세에 따른 반사이익, 그에 따른 실적 회복 기대하시고 들어가신 분들은 당황이 되실 것 같고, 정책을 보자니 지금 자리는 너무 위험한가 생각이 동시에 드실 것 같아요. 판단이 말 그대로 어렵다. 그러니까 실적 개선으로 봐야 되는지 정책으로 봐야 되는 건지 여기부터 정리를 하고 갈까 합니다. 대표님 어느 쪽으로 보세요?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이제 정책 관련돼서 그때그때 태양광 관련주들이 어제 시세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소형 관련된 종목들, 뭐 SDN, 금양그린 파워 이런 종목들 보면 오늘 음봉이 굉장히 크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말 그대로 정책에 대한 테마성으로 좀 움직인 종목들이다. 그래서 단기적인 급등락이 상당히 수반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다른 결로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중국에 대한 반사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이런 기업들은 실제로 뭐 지금 태양광 관련돼서 우리가 OCI 홀딩스가 동남아시아 쪽으로 해서 최대 수혜 받을 수 있다. 지금 관세에 대해서 무관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진짜 실질적으로 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라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하나큐스를 통해서 생산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관련돼서 지금 중국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적이 살아날 수 있는 쪽. 미국은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진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은 좀 보유하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냥 단기적으로 태양광 이슈가 나왔다. 그리고 정부 정책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같이 따라 붙어서 나왔다라는 부분으로 보시기에는 저는 이런 쪽은 크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약간 더 쉽게 설명을 드려서 풍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계 시장 흐름이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엔 풍력을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CS 윈드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지금 해외 쪽에서 그동안 비중을 잘 가지고 또 실적을 기대해야 되는 쪽인데 오히려 이쪽 종목들은 지금 당장 우리나라 안에서 뭐 풍력 단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나온다라고 해서 실적이 잘 나오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 뭐 태양광 이런 식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나오는 쪽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 침투를 해 있으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정책 관련돼서 어떤 소식이 나왔다라고 해서 움직이는 그런 기업 종목들은 지금은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특히 튀는 쪽을 질문을 드려볼게요. 김진겸 본부장님, 수소가 오늘 이슈에 가장 강하고요. 어제 전력 이후에 피크아웃 이야기 나오면서 전력 쪽은 약하긴 하지만 전선이 오히려 정책으로 맞물린 건지 전선 붙은 종목이 지금 뛰고 있거든요. 수소와 전선 오늘 오후에 강한데 이런 종목들은 관점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반영이 되다 보니까는 주가도 역시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책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좀 주가가 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뭔가 정책 이슈에 집중이 되면서 관련주들끼리도 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정책적인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맞습니다. 뭐 저출산도 있겠고요. 뭐 AI 관련 소식, 그리고 지금 친환경에 대한 발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종목별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뭔가 시장이 전반적으로 나아졌기 때문에 관련주로 움직여진다. 이런 부분보다도 이렇게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현재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관련 이렇게 수혜를 받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더 단기적으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하지만 이렇게 정책 관련주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워낙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뭔가 A라는 종목이 움직여진다면은 내일은 A 간에 뭔가 다른 종목들이 움직여지는 이렇게 좀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잘 타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사실 전력 설비주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워낙에 좀 버블이 많이 껴있는 게 아니냐, 뭔가 주가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력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도 지금 정책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에너지 관련한 공약들을 좀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오히려 좀 관심들이 이렇게 뭔가 대선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후보들의 발언들에 대해서 집중이 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정책으로 인한 관련주들이 좀 더 움직여지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박자를 어떻게 맞추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정책 이야기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이야기도 오랜만에 해보고요. 오늘 전선 쪽 강의에서 또 보니까 통신장비도 움직임 나오더라고요. 이재용 삼성회장이 일본 총장을 갔다, 여기에서 통신장비 관련된 모멘텀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움직였고요. 그리고 정책에 대한 발언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서 의견을 좀 핵심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이어가도록 할게요. 앞서 이 정책의 흐름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팁을 주셨는데 그걸 계속 넓혀볼까요? 덜 가고 나올 수 있는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기다려도 되는지, 뭐 예를 들면 메타버스 통신장비가 오늘 위치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지금보다는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책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고, 이 정책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움직여지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뭔가 지속적으로 가져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죠. 특히나 오늘 이제 이재용 삼성 회장이 일본 통신사 전력 이제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이재용 회장의 방문 소식을 위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본 시장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확대를 해 나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심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일본의 경우는 뭔가 좀 아이폰 왕국이거든요. 그만큼 아이폰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동안의 일본 휴대폰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공략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고, 그렇다면은 일단은 이제 삼성에서는 이제 일본의 어떤 주 통신사를 찾아서 뭔가 좀 일본에 대한 시장 공략을 더욱더 본격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재공략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사실 일본 시장의 공략이 쉽지 않았었고 이제는 재공략하는 거기 때문에 재공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어떤 행보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행보들을 보여주면서 주가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유심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거에 좀 더 낫지 않나라는 판단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좁혀서 공략 범위를 본다면 이전에 5G 관련주로 묶였던 종목을 일단은 시세 흐름을 볼까요? 아니면 삼성전자가 일단 이 트리거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 소식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워낙 관세에 따른 그런 이슈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재용 회장의 어떤 일본 방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당분간은 관세가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재료가 많은데 어떤 재료를 봐야 되는 건지 시장이 보는 재료를 봐야 되니까요. 그 점 추가로 질문 드려봤습니다. 한 종목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정책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오늘 장에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쪽은 어떻게 볼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지은 대표님 계속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전선, 에너지라던가 그리고 로봇까지 쭉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강했던 쪽이 AI 소프트웨어인데 조정이 좀 나온 듯해서요. 이게 궁금합니다. 한 번이라도 그래 정책의 주목을 받았던 쪽은 그래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나간 버스 보지 말까요? 지금은 참 답답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저출산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맞아요.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조금은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는 하셔야겠지만, 이제 정책 관련돼서 좀 모멘텀을 보고 단기적으로 내가 좀 비중 적게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더 보실 필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오늘 AI 관련주들과 정책 관련된 종목들, 시행하는 종목들 보면 아무래도 주도 섹터,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로의 수급 쏠림이 오늘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자금 이동 현상이 있었고, 그렇게 크게 거래량이 나오지는 않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좀 기민하게 대응할 구간은 왔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 게, 관세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살짝 해소되거나 주도 섹터의 흐름 쪽이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되는 게 확인이 2, 3일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좀 빨리 움직이셔야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좀 첫째 날이거든요. 네. 주도 섹터로 흐름이 약간 주도가 간 게. 근데 이게 내일까지 이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정책주들이 아예 안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초반의 움직임보다는 탄력도가 낮아질 수 있고, 지금 워낙 많은 섹터들이 정책주로 묶이다 보니까 수급 분산 효과 때문에 예전만큼의 시세 흐름은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꼭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돈이 가는지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는 시장 분위기라는 점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랭킹5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지은 대표, 김진경 본부장님 고맙습니다.